여러분, 나라 국민 300명 이상이 납치됐다는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하십니까? 성명을 내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십니까? 저는 책임입니다. CIA에서 28년간 국제위기를 다뤘죠.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330건 납치 신고, 22세 대학생 고문 사망, 최대 1,500명 범죄단지 감금.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공조 요청 70%를 무시했습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외교부 성명 발표, 대사 면담 요청, 협조 당부, 그리고 기다립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만에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직접 캄보디아로 날아갔습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까지 동원한 합동 대응단을 이끌고 말이죠. 2025년 10월 15일 밤 10시 태초공항.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타라프에서 내려오는 그녀의 표정을 봤죠.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밤 10시 캄보디아 태초공항입니다. 저는 CIA 요원으로 현장을 관찰 중이었죠. 타라프가 내려오고 한국 정부 합동 대응단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여성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그녀의 첫마디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죠. 저는 잭 톰슨입니다. CIA 동남아 위기관리 데스크에서 28년째 일하고 있죠. 납치, 테러, 인질극.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국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 이야기죠. 사실 저는 이 공항에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캄보디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본부에서 받은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5년 8월까지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330건. 전년 대비 1.5배 증가.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에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엔 220건이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330건으로 폭증한 겁니까? 보고서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22세 한국인 대학생, 고문 끝 사망. 시신 2개월째 송환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고서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업 사기로 유인된 한국인들이 범죄단지에 감금됐다는 겁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됐죠. 탈출하려다 걸리면 고문당했습니다. 최대 1,500명이 감금됐다는 추정치도 나왔죠. 저는 곧바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 미회신율이 70%였습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공범이었을지도 모르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8년 동안 써온 분석 노트죠. 캄보디아 정부 마이너스 소극적 대응, 현지 경찰 마이너스 부패 의심, 범죄 조직 마이너스 고위층 유착 가능성. 경험상 이런 경우 답은 하나입니다. 국가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워싱턴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유감을 표명한다. 우려를 표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감 표명이라니. 국민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합동대응단 급파.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죠. 합동대응단이라고요? 게다가 단장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라는 겁니다. 차관급이 직접 갑니까?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잭, 이거 정상적인 건가? 차관이 직접 현장에 간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매우 이례적이야.
보통은 대사관 직원이나 실무진을 보내지. 차관급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진심이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지 마라. 저는 즉시 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고 판단했죠. 본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분석해서 보고하라.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밤 10시 태초공항에 서 있었죠. 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여기저기 배치돼 있었죠. 언론사 카메라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타라프가 내려오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선두에 선 여성, 김진아 차관.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거든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죠.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수많은 외교관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죠. 그녀의 눈빛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실행만 있었죠. 뒤따라 내린 사람들을 봤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고위 관계자,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건 외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작전팀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온 한국합동대응단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죠. CIA 요원으로서 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했으니까요. 차량 행렬이 푸놈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들은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죠. 이미 대사관 건물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죠. 커피를 시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응팀 도착 즉시 긴급회의 소집. 휴식 없이 작전 개시. 28년 경력에 이런 속도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현지 도착 후 하루 정도 적응 시간을 갖죠. 그런데 한국 팀은 1분 1초가 아까운 듯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쯤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현지 한인회 관계자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선교사 한 명이 보였습니다. 오창수 선교사. 시아누쿠빌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을 구출해온 사람이죠. 그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단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국 정부가 그를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사관 2층 회의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캄보디아 외교부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외교부 청사 근처로 이동했죠. 현지 언론사 기자들도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김진아 차관을 맞이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비공개였지만 나오는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캄보디아 측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담 직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단상에 섰죠. 저도 기자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첫째, 감금된 우리 국민의 즉각적인 소재 파악. 둘째,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셋째, 한국 수사팀과의 전면적 협력.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죠.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김진아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 외교에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협상 아닌 통보. 외교적 최후 통첩.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진아 차관이 회견장을 나섰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관계자들이 급히 뒤따라갔죠. 그들의 얼굴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두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장에선 차관이, 본국에선 장관이. 동시 압박이야.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정부 강력 대응, 외교적 압박 수위 높아져, 관광산업 타격 우려. 기사 제목만 봐도 캄보디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녁 7시쯤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훈 마넷 총리가 김진아 차관과 면담하고 싶다고 했죠. 24시간도 안 돼서 최고 위층이 움직인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착 24시간 만에 총리 면담. 이례적 속도. 그날 밤 카페에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동안 봐온 외교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죠. 그저 요구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총리 집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총리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건물 밖까지 흘러나왔거든요. 김진아 차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시간을 재며 기다렸죠. 28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시간이면 상당히 치열한 대화가 오갔다는 의미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먼저 나왔죠.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온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즉시 현지 소식통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소식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대. 부패 관료들 명단, 범죄 조직 연결 고리, 은행 계좌 추적 기록까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72시간 시한을 줬대. 그 안에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정부의 72시간 최후 통첩. 증거자료 제시하며 압박. 오후가 되자 한국 정부의 다음 수가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푸놈펜을 포함한 11배 지역의 특별 여행주의보. 시아누쿠빌엔 출국 권고 3단계. 보코산, 바벳, 포이펫엔 여행금지 4단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었죠. 캄보디아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했죠. 항공사들이 노선 축소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호텔협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30%입니다. 이들이 오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연간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나라였죠. 관광 수입까지 합치면 영향력이 막대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 동시 진행. 10월 17일 아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 말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죠. 국제공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베트남 정부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범죄 조직을 차단하자는 거였죠. 동시에 인터폴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거든요. 외교, 경제, 국제 공조.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이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 저녁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대규모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시아누쿠빌의 범죄단지 3곳을 급습했죠. 한국인 20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이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었죠. 얼굴은 수척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건넸죠. 구출된 사람 중 한 명이 울먹였습니다. 정부가 정말 와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한국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압박 전략 성공. 캄보디아 정부 태도 변화. 첫 구출 작전 성공. 20여 명 구출. 이는 향후 국제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을 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통보했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은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10월 18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시내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현지 신문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면 톱 기사가 모두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 강력 대응 지속, 20명 구출 성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잭, 서울에서 큰 움직임이 있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캄보디아 사태가 핵심 의제야.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회 생중계 영상을 찾았죠. 화면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4,35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았죠. 정파를 떨어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작전도 검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실력 행사도 불사해야 합니다. 군사작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론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한 소탕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신호였죠. 저는 본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국회, 여야 초월 강경 대응 촉구. ODA 지원금 회수 압박. 오전 10시쯤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했다는 겁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된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대통령까지 나서고 국회가 들끓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관광산업은 이미 타격받았고 투자도 끊기고 있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한국의 다층적 압박에 흔들리는 중 오후 2시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또다시 캄보디아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요구를 들고 갔죠. 1시간 후 회담이 끝났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죠. 그는 급히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식통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요구한 건 명확했죠. 첫째, 코리안 데스크 설치. 둘째, 한국 경찰 인력 추가 파견. 셋째, 범죄단지 합동 수색 작전. 넷째, 사망한 대학생 시신 즉각 송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추상적인 협력 요청이 아니었죠. 명확한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아침 결과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승인, 한국 경찰 인력 증원 허가, 합동 수색 작전 동의.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압박 전략 완전 성공. 도착 4일 만에 실질적 협력 약속 확보.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즉시 추가 인력을 파견했죠.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어로 신고받고 한국 경찰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안 데스크 개소식에 참관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이 현지에 배치됐죠.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 경찰 주재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죠.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추가로 범죄단지 2곳을 급습했다는 겁니다. 한국인 15명이 더 구출됐죠. 누적 구출 인원이 35명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착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0월 15일 합동대응단 도착. 10월 16일 72시간 최후 통첩. 10월 17일 첫 구출 성공. 10월 18일 대통령과 국회 지원. 10월 19일 캄보디아 전면 협력. 나흘이었습니다. 단 나흘 만에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10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중심가를 걷고 있었죠. 거리 곳곳에 한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보였습니다. KBS, MBC, SBS, 한국 3대 방송사가 모두 현지에 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 온통 캄보디아 관련 기사였죠. 정부, 국민 구출 총력, 캄보디아 범죄단지 소탕. 작전 계속 35명 구출 성공, 추가 작전 진행 중.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죠. 정부 잘하고 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진짜 나라다. 자랑스럽다. 여론이 정부를 전폭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정부의 강력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음. 오전 10시 김진아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견장으로 향했죠.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지난 5일간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35명의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한 나라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진아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를 통해 실시간 신고 접수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단지에 대한 추가 수색 작전을 계획 중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행이었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CNN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잭, 이거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봐. 28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 이건 뉴스거리야. 한국이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 각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한국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 각국 정부의 협조 요청. 이건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역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국 국민을 건드리지 마라.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 전역의 경고. 예방적 외교 전개 중. 저녁 무렵, 저는 현지 선교사 오창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의 한국인을 구출해온 사람이었죠.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출 작전을 했는데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국민들이 진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는다는 것. 정부가 국민을 지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속도. 둘째, 강도. 셋째, 지속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였고 실제 구출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향후 국제위기 대응의 모델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 진정한 강대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다. 10월 22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외곽 범죄단지 근처에 있었죠.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의 합동 수색 작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찰 차량들이 조용히 이동했죠. 한국 경찰 10명, 캄보디아 경찰 30명. 코리안 데스크가 가동된 후 첫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작전은 신속했죠. 건물을 포위하고 진입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12명이었죠.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죠.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한국 경찰관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구출 작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명 추가 구출. 누적 구출 인원 47명.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가동 후 첫 작전 성공. 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합동 체계 효과 발휘.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단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전국 100개 이상의 의심시설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캄보디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야?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담이야. CNN, BBC가 연일 보도하잖아. 우리가 방치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월 23일,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특집 보도를 내보냈죠. 한국,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 제시. BBC도 비슷한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메시지,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 저는 CNN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잭, 당신이 보기에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8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외교적 항의로 끝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차관을 직접 보내고 경찰을 파견하고 실제로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진심으로 국민을 보호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오후 3시 김진아 차관이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47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결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캄보디아에 머무실 계획입니까? 김진아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요. 우리 국민이 안전할 때까지입니다. 그 대답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임무였죠. 저녁 무렵, 저는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가다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가 포기하지 않아서.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한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았고 끝까지 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은 성공적이다. 47명 구출, 코리안 데스크 설치, 캄보디아 정부 태도 변화, 국제사회 주목.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한국이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다. 10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국제회의장에 있었죠.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4개국 공동회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동남아 범죄단지 공동 대응 방안. 한국이 제안한 회의였죠.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문제로 확대시킨 겁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발표를 시작했죠.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듭니다.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그녀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범죄단지 이동 경로, 조직 구조, 자금 흐름. 한국 정부가 수개월간 수집한 정보였죠. 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 대표도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4개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국경지역 합동 단속.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단순 구출 넘어 시스템 변화 주도 중.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성명을 냈죠.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보호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방식을 인정한 겁니다. 저는 유엔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특별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차관급을 즉시 투입했죠. 둘째, 실행력.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출했습니다.
셋째, 지속성. 일주일 넘게 현장에 머물며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10월 26일 저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가 김진아 차관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훈 마넷 총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단지 소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일 전만 해도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죠. 김진아 차관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국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부분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음. 완전한 해결까지 압박 지속. 10월 27일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남아 국민 보호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체계화한 거였죠. 저는 그 매뉴얼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위기 발생 시 24시간 내 대응팀 구성, 48시간 내 현장 투입, 72시간 내 구체적 조치 요구.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따를 원칙이었죠. 저는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위기 대응 매뉴얼 체계화. 이는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더 신속한 대응 가능케 할 것. 그날 저녁 저는 김진아 차관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녀는 대사관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었죠. 2주 동안 그녀는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회의하고 협상하고 현장을 방문했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한국 외교의 얼굴이구나. 강하고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대응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60명 이상 구출, 4개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국제사회의 인정. 2주 만에 이룬 성과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진정한 선진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 코리안 스탠다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10월 30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죠. 구출된 한국인 65명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눈물바다였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와 구출된 이들을 껴안았죠. 살아서 와줘서 고마워.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구출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당신 CIA 요원이죠? 처음부터 지켜봤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켜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해주세요. 한국 정부에. 정말 감사하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죠.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11월 5일 워싱턴 CIA 본부였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안 스탠다드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 브리핑룸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 정부는 15일 동안 다음 성과를 냈습니다. 65명 구출, 코리안 데스크 설치, 4개국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신속성. 차관급을 24시간 내 투입. 둘째, 압박 강도. 외교, 경제, 국제 공조 동시 진행. 셋째, 지속성. 끝까지 밀어붙임. 또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목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벤치마킹 중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잭, 수고했네. 자네 보고서는 국무부에도 보고될 거야. 11월 10일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이 자국에도 코리안 데스크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24시간 자국민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한국이 기준을 바꿨어.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죠. 주제는 국제위기 대응의 미래였습니다. 발표자가 스크린에 사례를 띄웠습니다. 2025년 캄보디아 한국인 구출 작전.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세미나가 끝나고 한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잭,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죠. 놀라웠습니다. 28년 경력에 그런 대응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했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입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강대국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확실하게, 빠르게, 끝까지 국민을 지킨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진정한 강대국은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을 지키는 의지로 결정된다. 2025년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그것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